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의 행동은 대체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이게 순전히 내가 내린 결정일까요? 아니면 뭐랄까,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이 나를 움직이고 있는 걸까요? 자, 바로 이 근본적인 질문에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앞에는 이렇게 두 가지 힘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내가 선택하고 내가 책임진다는 개인의 의지고요. 다른 하나는 우리를 둘러싼 규칙이나 환경,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시스템이죠. 과연 어느 쪽이 우리 삶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주제, 바로 보이지 않는 설계자, 시스템은 어떻게 세상을 만드는가입니다. 이번 내용은요, 한국갈등전환센터와 노무법인 신유의 이경모 노무사님께서 꼼꼼하게 골라주신 여러 소식들을 바탕으로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파트에서는요, 왜 개인의 좋은 의도보다 그 사람을 둘러싼 구조, 그러니까 시스템이 행동을 결정하는 데 더 중요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조라는 게 뭘까요? 간단히 말해서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주고 또 제약하는 모든 규칙, 제도, 시스템을 말하는 겁니다. 이건 뭐 개인의 성격이나 의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발 딛고 서 있는 이 환경, 그 자체를 말하는 거죠. 이 문장이 정말 핵심을 딱 짚어주는 것 같아요. 문화는 말이 아니라 실제 작동하는 구조와 시스템에 의해 구현된다. 아무리 회사에서 우리 소통하는 문화를 만들자고 외쳐도 평가 시스템이 철저하게 개인 실적 위주라면 누가 소통하려고 하겠어요. 그쵸? 결국 사람의 행동을 바꾸는 건 구호가 아니라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구조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실제 사례를 한번 볼까요? 얼마 전에 있었던 서울 버스 파업 있잖아요. 이게 사실 단순히 사람들 사이의 갈등이라기보다는 시스템과 시스템이 정면으로 꽝 하고 부딪힌 사건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게 뭐냐면요. 양쪽이 내놓은 제안이 완전히 다른 땅 위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회사 쪽은 임금 체계 자체를 바꾸자, 이걸 전제로 10.3% 인상을 얘기했고, 노조는 아니, 지금 체계는 그대로 두자 하면서 3% 인상을 요구한 거죠.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돈을 얼마 더 주냐 마냐의 문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임금을 계상하는 그 틀, 그 구조 자체를 두고 싸운 거라니까요. 그리고 이 보이지 않는 구조적인 갈등의 결과는요, 바로 우리 시민들의 일상에 직접적인 타격을 줬습니다. 버스 운행률이 6.8%까지 뚝 떨어지면서 그날 아침 출근길이 정말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이처럼 보이지 않는 시스템의 충돌이 우리의 현실을 어떻게 멈춰 세우는지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버스 파업처럼 이렇게 눈에 보이는 사건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아주 넓고 깊게 영향을 미치는 구조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쉬었음 청년 현상과 우리 사회에 퍼져 있는 냉소주의가 어떻게 이 시스템과 연결되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72만 명. 이게 작년 11월 기준으로 딱히 구직 활동을 하지 않고 그냥 쉬고 있는 20, 30대 청년들의 숫자라고 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런데 이 숫자 뒤에는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이 청년들 다수가 게으르거나 의지가 없어서 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구조적인 취업난 속에서 말하자면 쉼을 강요당한 상태에 가깝다는 분석입니다.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청년들을 품어주지 못하는 우리 사회 시스템의 문제라는 신호인 셈이죠. 이런 구조적인 무력감이 계속 쌓이면요, 개인을 넘어서 사회 전체의 냉소주의로 번지게 됩니다. 어차피 노력해도 안 돼 라는 집단적인 무력감, 다른 사람의 소소한 행복을 비웃고 조롱하는 문화, 또 뭐든지 비교하고 줄 세우는 걸 마치 예능처럼 소비하는 현상까지요. 어쩌면 이게 바로 잘못된 시스템이 만들어낸 우리 사회의 좀 슬픈 자화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현재 우리 시스템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제 눈을 미래로 한번 돌려볼까요? AI 시대가 온다는 건 단순히 새로운 기술이 등장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바로 우리가 미래의 시스템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아주 중대한 도전을 받았다는 뜻이거든요. 특히 리더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이 5가지 긴장 관계를 정말 잘 조율해야 합니다. 첫째, AI가 가져다주는 엄청난 생산성과 인간으로서 느끼는 일의 의미 사이의 균형. 둘째, 기술을 빨리 도입하는 것과 기술을 너무 믿는 위험 사이의 균형. 셋째, 편리함만 쫓을 것인가 아니면 성장의 기회가 되는 도전을 할 것인가. 그리고 넷째는 표준화와 창의성,
마지막 5번째는 통제와 시의의 문제입니다. 결국 AI를 그냥 도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인간 중심의 시스템을 설계하느냐, 이게 핵심 과제라는 거죠. 지금까지 정말 거대한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럼 문득 이런 생각이 들죠. 이 거대한 구조 속에서 나라는 개인은 대체 어떤 존재일까? 자, 오늘의 책, 한 구절을 통해서 마지막 생각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셰릴 스트레이드의 책 와일드에 나오는 한 구절입니다. 거대한 자연이라는 정말 압도적인 시스템 앞에서 한없이 나약해졌을 때 주인공은 오히려 가장 강한 자신을 소리쳐 부릅니다. 이게 터무니없는 거짓말이라는 걸 알면서도 말이죠. 바로 이 지점이 인간이 왜 호모 나렌스, 즉 이야기하는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우리는 거대한 시스템 앞에서 그냥 주저앉는 대신 그 안에서 어떻게든 나만의 이야기를 만들려는 본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내일을 포기하지 않고 써내려가는 그 이야기 자체가 어쩌면 이 거대한 구조에 맞서는 가장 강력한 저항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이 거대하고 때로는 버거운 시스템 앞에서 지금 당신은 어떤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습니까?